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사임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국세청의 심사 사례인데 약간 좀 상속증여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1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는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포맷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 10페이지를 직접 다 읽은 다음에 핵심 내용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핵심 내용은 이건데, 2020년 3월 달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급하면서 14일 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하면 농지가 다른 대지나 이런 걸로 바뀌기 전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15일 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 3월에 증여했으니까 4, 5, 6월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개별공시 지가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제 조사 대상자 선정돼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이분은 생각은 이거죠. 3월 10일 날 징역받고 5월 26일 날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 그 세무서에서 봤더니 이제 등기부를 보지 않겠어요? 등기부를 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4억 2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0%에서 130% 하니까 대출은 뭐 한 3억에서 3억 5천 받았겠죠? 근데 이제 등기부에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무 담당자가 어?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겠네? 하고 확인을 하고 감정평가서를 달라 요청을 했더니 감정평가서에서는 금액이 5억 정도 되는 거여서 이분은 증여세 신고는 1억 8천으로 했는데 5억으로 해서 추징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핵심만 제가 설명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 드릴 텐데 일단 납세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감정평가액은 어차피 내가 건축을 할 거라서 건축허가 신청 근거로 평가한 것이라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여기 보면 나옵니다.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주변보다 땅값이 2배 이상 비싸진다. 이건 맞는 사실이죠. 농지보다는 당연히 건축허가 받은 땅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증여받을 때는 알다시피 내 땅은 농지였다. 그래서 이 가격은 증여받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건축허가 받아서 내 땅값이 뛴 거지 증여받았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세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어? 증여 이후에 3개월 내에 평가된 것은 정당한 감정평가다. 이게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 매매사를 쓸 수 있는 게 증여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 이 감정평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다. 그리고 또 주변 매매 사례 보면 농지인데도 저금액 이상도 있다. 천차만별이다. 왜 아니라고 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거 봤더니 농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위한 나대지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농사를 계속 지었고 증여 시점까지 농지였고 그 다음에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야 그게 아니라 항공사진이랑 봤더니 원래 나대지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게 추징은 당했어요. 여기 이제 핵심 여기 답변인데 심사 사례에서 농지가 아니었고 나대지였고 증여받은 3월에도 19년이랑 똑같았고 그리고 평가서 사진에도 확인 안 되고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평가 금액대로 하겠다 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내용이에요. 제 조언. 대출만 안 받았어도
대출만 안 받았어도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됐을 거고, 그럼 이건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될 일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나? 유유 이게 슬픈데. 아니, 추징이 됐으니까 당연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토지라는 거는 사실 시세라는 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급 감정을 뭐 할 수 있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급 감정 대상도가 사실은 아니고, 또 하나는 증여세 결정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고 6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증여하고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개월, 그러니까 토탈은 9개월이죠. 그 9개월 내에 이제 증여세 결정 기한이 끝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문제들을 만들어서 근저당 설정이 되고, 감정평가 금액이 밝혀지고, 이지 않았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정말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뭐 시기상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는데, 이분은 이걸 해놓고도 빨리 개발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제 핵심은 문제될 일을 만들지 마라. 그냥 증여 신고하고 결정기한 지나고 나서 대출을 받고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증여하고 나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은 좀 간과하신 건, 아니, 나는 농지를 받았고 이거 개발 조건으로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실 국세청 입장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법에 정해진 평가 기한 내에 들어온 평가 금액이니까 이걸 인정해서 간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근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 금액이 최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추징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권이 허락한다면 결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최소한. 이게 대치동 박세무사의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